네, 안녕하세요. LGK 수학입니다. 자, 오늘 이어서 수학하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할 거고요. 저번 시간 6강 집합과 명제 고난도 문제풀이까지 해서 집합과 명제 1단원 마무리해 보았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새로운 단원 2단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단원 제목은 함수가 되겠고요. 이제 함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그 다음, 오늘 이번에 뭐는 첫 번째 내용이고요. 일단 배울 내용이 함수에서 함수 기본적인 내용, 오늘 배울 내용이고요. 그 다음, 새로운 함수 두 가지를 배울 겁니다.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렇게 두 가지 함수를 배울 거고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할 거고 이번 시간은 기본적인 함수 개념부터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함수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 건데 그 전에 대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일단 처음부터 차근차근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여기 지금 그림 쉽게 표현해주기 위해서 지금 벤 다이어그램으로 집합 x와 y를 표현해서 이게 바로 대응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그림을 그린 거고요. 투집합 x, y가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집합 x의 원소에 집합 y의 원소를 짝지어주는 것을 집합 x에서의 집합 y로의 대응이라고 합니다. 뭐 일단 그림으로 처음 보자면 지금 나라와 수도가 지금 대응이 되어져 있죠. 한국은 서울로 대응이 되어져 있고요. 미국은 워싱턴, 중국은 베이징, 영국은 런던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이 되어져 있는데 하고 싶은 말은 어쨌든 X에 관한 집합이 있을 거고요. Y에 관한 집합이 있을 때 우리 두 X, Y를 가장 많이 쓰잖아요. X, Y가 주어졌을 때 집합 X에 있는 이 X라는 원소에다가 집합 Y에 있는 원소 Y라는 이런 원소를 짝지어준다. 이것이 바로 서로 대응된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집합 X의 원소 X에 있고 집합 Y의 원소 Y가 지금 짝지어진대요. X, Y가 짝지어진다면 지금 X에서 Y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 대응이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 이게 바로 뭐예요? X가 지금 Y에 대응을 하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건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그냥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이어서 함수의 뜻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함수는 두 집합 x, y에 대해서 집합 x의 각 원소에다가 지금 집합 y의 원소가 꼭 하나씩만 대응을 해야 된대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 이 대응을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하겠고요. 이 함수를 바로 f라고 한대요. f라고 하는 이유는 뭔지 아시죠? 함수가 영어로 function입니다. 이 펑션에서 f를 따왔기 때문에 f를 가장 많이 쓰시는 거고요. 어쨌든 이거 참고만 해주시고 어쨌든 f잖아요. 함수 f 쓰시고 그 다음 집합 x에서 집합 y로 지금 원소가 하나로 대응되고 있다 이런 식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게 그래서 x가 y로 지금 화살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두 집합 x, y가 있을 때 괜찮은데 집합 x에서 각 원소의 집합 y의 원소가 꼭 하나씩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자, 여기 밑에 예시를 보고 지금 이제 함수인지 함수가 아닌지 함께 판단을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첫 번째 볼까요?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하나씩 대응된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요. 지금 벤 다이어그램 있는데 x 지금 1이라는 원소는 지금 y에서 4라는 원소로 지금 하나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 2라는 원소는 지금 6으로 가고 있고요. 3이라는 원소는 6으로 지금 또 가고 있습니다. 지금 x값 하나에 따라서 지금 y값이 모두 하나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로 대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함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왜 함수가 아닌 이유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6이 지금 두 번 나왔잖아요. 겹치는 게 있으니까 이건 함수 아니겠네.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뭐 함수가 안 되는 경우는 이런 식이죠. 3이 있는데 지금 3이 지금 4로도 가고 6으로도 간대요. 이렇게 x에 따라서 y값이 두 가지로 정해졌습니다. 이러면 함수가 아닌 거죠.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 보시면 1은 지금 4로 대응하고 있죠. 2는 5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3도 어디론가 4 또는 5로 대응하면 함수가 될 텐데 지금 3이 대응하는 숫자가 없어요. 따라서 x의 원소 3에 대응하는 y의 원소가 없으니까 함수가 아닌 거죠. 무조건 각 원소에서 x의 각 원소가 y의 값을 하나로 대응이 돼야 되는데 대응되는 값이 없으니까 함수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y값은 괜찮은데 x의 값이 지금
1이라는 하나의 원소의 y값이 두 가지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하나로만 대응되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원소 1에서 지금 이러면 안 되겠죠. x의 원소 1에 대응하는 y의 원소가 3, 4, 즉 두 개가 되기 때문에 두 개인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한 개가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죠. 즉 함수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어서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역, 공역, 함수값과 치역이라는 지금 요 제목이 나와져 있는데 이게 이번 함수 와서 이제 새로 배우는 단원이 되겠어요. 자, 보시면요. 함수 f, x가 y를 대응이라고 되어 있죠. 이에 대해서 집합 x를 함수 f의 정의역, 집합 y를 함수 f의 공역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요. 지금 다 외워주시면 되는데 정의역 공역이 어떤 의미를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집합 x, 집합 y가 있고요. 뭐 여기 예를 들어 1, 2, 3이 있어요. 그 다음 4, 5, 6이 있습니다. 4, 5까지만 쓸게요. 그럼 이 상태가 될 텐데 여기서 지금 정의역은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집합 x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집합 요게 바로 정의역이 되는 거고요. 그냥 6 쓸게요. 자, 6 쓰시면 여기서 공역은 뭐라는 거예요? 집합 y 전체 얘를 바로 공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치역이 하나 더 있는데 함수값과 치역 볼게요. 정의역 x의 원소 x의 공역 y의 원소 y가 대응할 때 이것을 y는 fx로 나타내는데 이거 함수인 거 알고 있고요. 근데 이 fx를 함수 fx에 의한 x의 함수값이라고 하고 함수값 전체의 집합 얘라고 나타낼 때 이것을 바로 함수 f의 치역이란다. 얘는 치역 대신에 많이 나오는 기호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 그럼 여기서 치역 화살표 연결해 본다면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연결을 해놓을게요. 4, 5하고 3도 5로 간대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 치역은 어떤 거예요? 지금 x의 값에 대해서 y 값이 대응되는 요 함수 값만 치역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4, 5만 여기서 치역이 되겠네요. 얘만 치역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돼요. 뭐 이렇게 하시면 쉽게 아실 수 있겠고 여기서 6이 안 되는 이유는 x의 값에 대해서 대응되는 지금 x의 값이 없기 때문에 6에 대응되는 x 값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치역에 포함되지 않겠습니다. 네, 다음 볼게요. 자,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정의역 지금 1, 2, 3, 4 x, 집합 x의 전체 집합을 모두 정의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공역은요 집합 y의 전체를 공역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그 중에서 함수값으로 대응되는 함수값이 존재하는 이 부분만을 지금 치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서로 같은 함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게요. 자, 두 함수 f는 x가 y로 가고요. g는요 x'이 y'으로 갈 때 이 두 함수에 대해서 x랑 x' 집합이 같대요. y랑 y' 집합이 같대요. 그 다음에 정의역 x와 임의의 원소 x에 대해서 fx가 gx이다. 그러니까 어떤 원소든지 간에 지금 fx, gx 두 함수가 모두 같다면 함수값이 같다면 그때 두 함수 f와 g는 서로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한 소리죠. 함수값 넣었는데 지금 함수값이 모두 같아요. 같은 숫자 넣었는데 그럼 같은 함수죠. 그리고 기호로 fx, gs 불편하잖아요. 그냥 f, g 함수를 나타내는 요 알파벳만을 같다라고 표현하신다면 이게 바로 서로 같은 함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볼게요. 정의역이 0, 1인 두 함수 fx는 x, gx가 x제곱이래요. 그럼 얘는 서로 같은 함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정의역이니까 f0 뭐예요? 0이네요. g역 뭐예요? 0이네요. 0의 제곱이니까 0. 그 다음 f1 볼까요? 1이고요. g1도 1의 제곱이니까 1 나오는 거 확인합니다. 지금 모든 정의역에 대해서 정의역의 원소에 대해서 즉 모든 x값에 대해서 지금 fx와 gx의 함수값이 같습니다. 따라서 fx와 gx는 서로 같은 함수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게요. 함수 x와 y로 갈 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정의역 x가 있을 테고 그 중에서 원소 x가 있을 텐데 이와 대응하는 함수값 fx가 있을 거예요. 정의역
원소에 대응하는 fx가 있을 건데 x, fx라고 순서상을 나타낼 수 있고요. 얘 전체 집합을 그래프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 y는 x라고 한다면요. 원소가 뭐 모든 실수의 집합일 때는 뭐 1, 1, 2, 2, 0, 0 이게 무수히 많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실수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얘는 선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얘는 직선이었죠.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날 건데 예를 들어 얘 정의역이 1, 2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해봅시다. 얘가 정의역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그려줘야 될까? 바로 점 그래프로 그려줘야겠죠. 1, 1 지나고요. 2, 2 지난다. 이렇게 점 그래프로 그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정의역이 실수 전체일 때는 그렇죠. 그래프가 직선 또는 곡선으로 나타나실 거고 하지만 실수 전체 집합이 아닐 때는요. 점으로 그려진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수 fx의 정의역과 공역이요. 지금 실수 전체 집합이면 y는 fx의 그래프가 지금 좌표 평면에서 직선 또는 곡선으로 나타내진다 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내용 볼게요. 함수의 그래프는 정의역의 각 원소 a에 대해서 y축에 평행한 x는 a와 오직 한 점에서 만난대요. 그쵸?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어떤 이런 함수가 있대요. 얘는 뭐 수투 때 3차 함수에서 배울 거지만 어쨌든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칩시다.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여기 뭐 함수는 어쨌든 모든 원소의 x 값의 원소에 대해서 하나씩 대응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가 x는 a라는 부분이 무조건 있게 되겠죠. 즉 여기에 지금 x는 a가 뭐예요? 이렇게 그려지는 선이죠. 따라서 무조건 오직 한 점에서 만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그냥 그림으로 확인하시면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다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배울 함수의 종류에서는 총 4가지가 있는데요. 1대1 함수, 1대1 대응 함수, 항등 함수, 상수 함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씩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함수 f는 x는 y로 가는 대응에서 정의역 x와 임의의 두 원소 x1과 x2에 대해서 x1과 x2가 다르면 fx1, fx2, x1과 x2의 함수값도 달라야 된다는 게 1대1 함수의 원칙입니다. 뭐 예를 들어 1,4라는 지나는 원소가 있었어요. 함수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2,4를 지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1대1 함수가 아닌 거예요. 1일 때에도 x가 1일 때에도 함수값이 4고 x가 2일 때에도 함수값이 4니까요. 얘는 즉시 1대1 함수가 되지 않는 거겠죠. 자,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1대1 대응입니다. 1대1 함수에서 한 번 더 나아간 좀 더 작은 범위가 되겠는데 x, y가 1대1 함수여야 돼요. 1대1 함수인 건 맞는데 하지만 1대1 함수에서는 어땠어요? 지금 함수값이 지금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값이 나오지 않는 것도 공역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하지만 1대1 대응에서는 이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됩니다. 즉 그 말은 뭐예요? 모든 y값이 x값에 대해서 메워진다는 것이 채워진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뭐 여기서 그림으로 보신다면 지금 보이시죠? 지금 대응받지 않는 y값이 없습니다. 이렇게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차이점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항등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등 함수는요.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요. 정의역과 공역이 같고요. 정의역의 각 원소에 그 자신이 대응하는 함수가 되는 거죠. 정의역이랑 공역이 같으니까 정의역의 각 원소에 자기 자신이 대응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f는 x가 y로 대응할 때 fx는 x다 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오직 요 함수가 항등 함수가 되는 거예요. 왠지 아시죠? y는 x, y랑 x 값이 모두 같고요. 1,1, 2,2 점 대입해 보셔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i라고 나타냅니다. 이것을 i라고 나타낼 거예요. 뭐 ix라고 한다면요. 얘는 뭐라고 나타내시냐면 아무 말 없어도 그냥 x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 예시 볼게요. x가 y로 가는 함수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자신으로 가야 되니까 1, 2, 3, 1, 2, 3 정역, 공역 같은 거 일단 알 수 있고 그 다음 자기 자신으로 대응해야 되니까 1은 1로 가고요.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간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상수함수 볼게요. 상수함수 보시면요. 자 지금
얘는 한 상수로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fx는 y로 가는 대응에서 정의역 x와 의미의 원소 x에 대해서 fx는 c인 상수죠. 여기서 c는 상수이고요. 이렇게 되는지,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해 보자면, 지금 보시면요. 지금 x가 y로 가는 대응에서 지금 1도 5로 가고요. 2도 5로 가고요. 3도 5로 갑니다. 뭔지 아시죠? 이렇게 되니까 지금 무조건 모든 지금 정의역에 대응하는 원소에 대해서 지금 5로 가고 있어요. 지금 함수값이. 따라서 이렇게 직선이 그려지게 될 거고요. 얘 뭐라 했었죠? 얘 지금 x축과 평행하기 때문에 y는 k꼴이 나오게 되는 거 확인하죠. 이 꼴이 바로 상수함수였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중2 때 배웠었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삼수의 개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집합 x하고 y가 있습니다. 뭐 두 집합 x에서는 x가 x1부터 xn까지 있어요. 즉 원소의 개수가 n개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y는요, y1부터 ym까지 있습니다. 즉 원소가 m개란 뜻인 거 알 수 있죠. 그 중에서 함수의 개수가 몇 개일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함수의 개수는요, n에 n제곱개가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봤을 때 여기에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x1부터 지금 xm까지가 다 적히겠죠. 그 다음 xn이죠. xm이 아니라 xn이죠. 그 다음에 y에서도 지금 y1부터 뭐예요? ym까지 지금 원소가 다 적힐 겁니다. 여기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모두 다 따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x1도 지금 갈 수 있는 길이 지금 몇 개가 있어요? 이게 지금 m개가 있겠네요. 그쵸? 그쵸? 그럼 x2도 있겠죠? x2도 지금 y1부터 ym까지 지금 모든 길을 다 갈 수 있습니다. 그 경우의 수를 모두 다 따져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xn까지 할 겁니다. 그러면 m이 몇 번 곱해진 거예요? n번 곱해진 거죠. n번 곱해진 거죠. 따라서 m의 n제곱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대1 함수의 개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1대1 함수죠. 1대1 함수 여기 적어서 계속 보신다면 1대1 함수가 지금 m부터 m-1, m-2, m-1 계속 이렇게 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나왔을까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x1부터 일단 해보시면요. x1은 지금 y1으로 가고 있습니다. y1으로 가고 있는데 얘는 지금 일단 m까지, ym까지 총 m개의 경우의 수를 갈 수가 있습니다. 총 m개의 경우의 수를 갈 수가 있어요. 근데 1대1 함수니까 그 함수가 감이 안 되겠네. 지금 m개에서 지금 하나 썼으니까 두 번째 x2는요, m-1개의 경우를 갈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 m-1개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해 주셔야겠고요. 거기서 또 x3는요, ym까지 m개의 경우에서 x1, x2 하나의 함수값이 결정이 됐으니까 m-2개가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겠어요? xn까지 갔을 때는요. m에서 n-1을 뺀 값까지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얘 정리해주니까 m-n 플러스 1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1대1 대응의 개수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1 대응은 뭔지 아시죠? 어차피 m이랑 n이랑 같아야 되니까 1대1 함수에서 n 대신에 m 넣으면 되겠네요. 그때 지금 n 대신에 m 넣으면요 1 나옵니다. 따라서 즉 m부터 1까지 모두 다 곱해 주신다면 1대1 대응의 개수가 되겠죠. 그 다음 상수함수의 개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함수는 뭔지 아시죠? 하나의 상수로 결정될 거기 때문에 지금 y1부터 ym까지 총 y값이 지금 일정한 거잖아요. 그쵸? 따라서 y1부터 ym까지 경우의 수는 n가지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문제 풀어볼게요. 투집합 x 1, 2, 3 y는 abc래요. 이때 y는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 y의 지금 원소 개수가 3이었고요. x의 원소 개수도 3이니까 3의 세제곱 27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27개. 그 다음 1대1 대응의 개수는 뭐예요? 지금 1대1 대응이니까 일단 3개가 있죠. y 원소가 일단 3개가 있고 거기서 2, 1, 1까지 지금 모두 다 곱해주시면 되니까 즉 6개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 다음 상수함수는요. 얘 개수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y 집합의 원소의 개수, 즉 3개가 되겠네요. 이렇게 빨리빨리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이제 합성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내용이 합성함수, 역함수하고 절대값 함수인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이제 먼저 합성함수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함수가 무엇일까요? 두 함수 f, x가 y로 가는 대응이 있고요. g는요, y가 z로 가는 대응이 있습니다. 무조건 x, y를 문자로 쓰라는 법은 없으니까 y는 z까지 있을 거고요.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x에 이미 원소 x에 z의 원소 g에다가 fx를 넣은 거죠. 이를 대응시키는 함수 h라고 할 겁니다. 그를 h를 x는 z까지 가는 대응이네요. 이를 f와 g의 합성함수라고 할 겁니다. 뭐 그를 기호로 이제 g하고 f 이렇게 합성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g하고 f 한 다음에 이렇게 x가 있을 때는 얘 g하고 f라는 이 두 함수를 합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합성했다는 거죠. 어쨌든 얘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얘는 g하고요. g 안에 fx가 넣은 겁니다. 이렇게 얘가 요 뜻이랑 같구나. 요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신다면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x로 y로의 함수가 x에서 y로의 함수가 f였어요. 그 다음 y에서 z로의 함수가 g였습니다. 이때 g 합성함수 f는요 x에서 z로의 함수를 바로 g 합성함수 f가 되는 거죠. 이렇게만 위치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 볼게요. 자, 새 함수 f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였고요. 그 다음 g가요 y에서 z로 가는 함수. 그 다음 h가 z에서 w로 가는 함수였대요. 자, 이때 새 합성함수 HGF는요, HGF 합성함수는요, X에서 W로 가는 함수이다.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두 개에서 지금 세 개로 합쳐진 거예요. 즉, 얘도 마찬가지로 H 합성, G 합성, F의 X였대요. 그럼 이게 뭐예요? 아까처럼 하라고 했죠? FX를 G 안에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H 합성 G에서 거기다가 FX가 들어간 거랑 마찬가지겠구나. 그 다음에 또 크게 보시면 됩니다. G에서 fx 넣은 값. 얘를 지금 h가 감싸고 있기 때문에 h에서 gfx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 처음이랑 얘 값이 같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 뭐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신다면 g 합성 f-1이라고 했죠. g 합성 f-1 할 건데요. 그러면 일단 f-1 값을 알아야겠죠. g 한 다음에 그 안에다가 f-1 값을 넣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f-1은 얼마입니까? f-1은 지금 여기로 가고 있네요. 1이었네요. 그럼 g1 값을 물은 거니까 g1은 어디로 가고 있죠? 1에서 지금 6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g1은 6이었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g하고 f에서 0이라고 했어요. 0은 어디로 갈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0 보신다면요. 0에서 지금 어디로 갑니까? 지금 3으로 가고 있습니다. 즉, 얘는 g하고 f0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건데 지금 f0이 3이라 했으니까 결국 우리는 g3의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g3 얼마예요? 3에서 지금 5로 가고 있죠. 따라서 g3은 5였구나. 즉, 2번 답은 5가 나오게 되겠죠. 다음, 마지막으로 g 합성함수 f1이라고 했습니다. 1은요? 이것도 역시 해주시면 되겠죠. 지금 F1이 얼마예요? 지금 화살표 가고 있는데 따라가시면 되죠. 2였습니다. 즉 얘는 G에서 F1을 넣을 건데 F1이 2라고 했으니까 우리 값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G2였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죠. G2는요 뭐예요? 지금 2가 지금 7로 화살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G였죠. G. 그러니까 G2는 7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3번 정답은 7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두 함수 fx에 대해서 3x 플러스 2, gx는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g 합성함수 f1이라고 했어요. g 합성함수 f1은 얼마예요? 일단 f1부터 알아야겠네요. g 안에다가 지금 f1이 들어간 거잖아요. f1은 뭐예요? 지금 f1은 마이너스 3에서 2 더한 거죠. 1 넣었으니까 지금 마이너스 1 나오겠죠. 즉 g 마이너스 1 구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gx는 뭐예요? g-1은 뭐예요? 마이너스 1제곱 1에서 1을 더했으니까 2가 나오게 되겠고요. 즉 2가 나오겠네요. 정답 2가 되는 거 확인합니다. 따라서 g 합성함수 f의 1은요.
2가 나오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합성함수의 마지막인데 합성함수의 성질 볼게요. 세 함수 f, g, h가 다 있는데 이때 f 합성함수 g랑 g 합성함수 f랑 다르대요. 뭔지 아시겠죠? f 합성함수 g의 x는 f에다가 지금 gx를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g 합성함수 f는요 뭐예요? g라는 함수에다 지금 fx를 넣은 거기 때문에 지금 전혀 다른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요. 얘도 지금 결합법칙이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합법칙 f 합성함수 g를 먼저 하거나 g 합성함수 h를 먼저 하거나 상관없으세요. 이거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렇게 순서 바꾸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둘이 뒤집어 놓는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f 합성함수 i래요. i가 뭐였죠? 항등함수였습니다. 그 다음 i 합성함수 f는 똑같대요. 왜냐면 i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공역이랑 정역이랑 같고요. 자기 자신을 지금 향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둘이 순서 바꾸셔도 괜찮고요. 이거 자체가 그냥 f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럼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fx는 2x 플러스 1, gx는 3x 제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f 합성함수 g의 x를 한번 구해볼게요. 얘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얘는요. f에다가 gx를 넣은 거네요. 즉 f 3x 제곱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x 대신에 fx였잖아요. 원래 x 대신에 3x 제곱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2 곱하기 x 대신에 3x 제곱 넣으시고 플러스 1 그대로 이렇게 쓰시니까 f 합성함수 gx는 6x 제곱이구나. 6x 제곱 플러스 1이구나.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g 합성함수 f의 x는 어떻게 구할까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 함수 g에다가 fx를 넣었다는 뜻이 있잖아요. 따라서 얘는 g2x 플러스 1이나 마찬가지 돼 있고 지금 원래 gx였는데 2x 플러스 1 대신 넣었구나 라는 거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럼 3 곱하기 2x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얘 전개해 보니까 3에서 4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었어요. 그러니까 즉 12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3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지금 f 합성함수 gx랑 g 합성함수 fx가 지금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합니다. 이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따라서 f 합성함수 g랑 g 합성함수 f랑 다르다라는 지금 반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함께 알아보았고요. 그렇다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어서요. 역함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합성함수와 역함수는요. 앞으로도 많이 나올 내용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함수부터 볼게요. 역함수라는 게 뭔지부터 함께 알아볼 겁니다. 역함수라는 것은요. 일단 원래 함수가 있을 때 역으로 했다는 함수란 뜻이긴 한데 일단 역함수는 무조건 기억해 주세요. 이 함수가 1대1 대응일 때만 그 함수에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y의 임의의 원소 y에 대해서 fx는 y가 되는 x의 원소를 x라고 할 건데 이 x를 대응시키는 세로 함수를 지금 함수 f의 역함수라고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f 위에 지금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는데 f 마이너스 1제곱 쓰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f 한 다음에 인버스라고 읽어주세요.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인버스라고 읽을 건데 이 인버스 라는 게 뭐냐면요. 바로 역함수를 표시하는 기호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다음 볼게요. 그래서 f 인버스는요. y가 x로 간다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역으로 간다고요. x가 y로 가는 함수가 원래 함수였다면 그 역함수는 y에서 x로 가는 함수가 바로 역함수가 되는 거 확인합니다. 그래서 f 인버스 y는 x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다음 두 번째 f 인버스 y는 x래요. fx는 y래요. 지금 역함수하고 지금 원래 함수라고 x와 y의 값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우리 대칭이동에서 한번 배웠었는데 26강 도형의 이동에서 배웠습니다. 대칭이동에서요. 지금 x하고 y 값이 바뀐 것은 뭐예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거죠. 그 원래 함수에 따라서 원래 함수와
그 역함수는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것도 함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때 볼게요. 함수 fx는 3x 플러스 5가 있습니다. 이때 a, b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f 인버스 마이너스 1이 a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꿔줘서 fa가 마이너스 1이었구나. fa는 뭐 넣으시면 되겠죠. 3a 플러스 5가 마이너스 1이었네요. 3a가 마이너스 6이니까 a는 마이너스 2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제가 여기 잘못 PPT를 만들었는데 어쨌건 f 인버스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b가 2라면 b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얘도 역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f2가 b였다는 거죠. f2 얼마예요? 지금 3 곱하기 2에서 5 더한 거죠. 얘가 b가 되는 것이 되겠고 6 더하기 5니까 b는 얼마? 11이 나오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a는 마이너스 2, b는 11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요, 역함수 구하는 순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함수도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1대1 대응일 때만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단점, x, y를 바꿔서 x는 fy로 막 바꿔보자는 거죠. y를 x에 대한 식으로 다시 풀어서 y는 gx꼴로 나타낸다면 이게 바로 f 인버스 x와 같다고요. 역함수 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보라고 합니다. 보시면요.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에서 역함수를 구하려면요. y는 x 대칭이라고요. 즉 x는 마이너스 3y 플러스 1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했다면요. y는 꼴로 나타나야 되니까 3y 넘길게요. 3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나오는 거 확인하죠. 여기서 y를 y 4변 5변을 다 3으로 나눈다면 y는 꼴로 나타나게 될 거고,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1이 나오기 때문에 요 함수가 바로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의 역함수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1의 역함수가 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서로 역함수의 관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정답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1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역함수의 성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는 x는 y로 가는 함수예요. 이게 1대1 대응이래요. 그치? 1대1 대응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조건이에요. 현재 조건 기억해 주시고요. i는 항등 함수래요. 근데 그 역함수 f 인버스는 y는 x로 가는 함수래요. 이것에 대해서 f 인버스에다가 또 인버스를 했어요. 뭐예요 지금? f가 있는데 역함수에 또 역함수란 거죠. 원래 역함수에다가 자기 자신의 역함수에다가 또 역함수라면 그 역함수의 관계를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 얘는 f가 되겠죠. 그 다음 f 인버스하고 f하고 지금 합성을 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지금 어쨌든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합성함수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f 인버스하고 f하고 합성하면요. 항등함수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항등함수. 그 다음 f하고 f 인버스 y는 y라고 합니다. 얘도 역시 어쨌건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합성이 돼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문자가 바뀐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똑같이 역시 얘도 항등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f는 x는 y, g는 y가 x로 가는 함수,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래요. 그 다음 i는 항등함수였다. 그럼 둘이 서로 역함수의 관계니까 그렇죠. 즉 f하고 g하고 합성하면요 지금 i가 된대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역함수하고 원래 함수라고 했으니까 항등함수 되는 거 확인하고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렇게 거꾸로 생각할 수 있으셔야죠. f가 지금 g의 역함수가 되는 거 확인하고요. 역시 g도 f의 역함수였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세 번째는요. 여기서 계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성함수의 전체에다가 지금 인버스를 씌워놨어요. 합성함수 전체는요.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거꾸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버스는 푸는데 우리 뭔지 아시죠? 뭐 합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는 것처럼 드모르간의 법칙처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f 인버스가 먼저 나올 거예요.
인버스를 한다면 F 인버스 먼저 나오고 G 인버스가 나올 겁니다. 순서 거꾸로 된 거죠. 그쵸? 그 다음 3개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G 합성함수, H 합성함수, G 합성함수, F의 전체에다가 지금 인버스 역함수를 씌웠습니다. 그렇다면요. 거꾸로 가야지. 또 역시 F부터 세면 되겠습니다. F 인버스 합성함수, G 인버스 합성함수, H 인버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역함수의 그래프 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fx가 y였다면 f 인버스 y는 x였어요.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x랑 y의 자리가 반대로 된 게 지금 역함수의 관계니까 원래 함수와 그 역함수 f 인버스 x의 그래프는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 fx의 그래프가 점 a, b를 지난다고 한다면요. y는 f 인버스 x의 그래프는 점 b, a를 지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뭐 추가로 하나 더 아실 것은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역함수 원래 함수가 한번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원래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 y는 여기 x가 있을 겁니다. 그쵸? 그 다음 여기다가 또 역함수가 있겠죠. 역함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fx하고 f 인버스 x 원래 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을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 교점을 구하려면은 또 역함수까지 구하고 또 그렇게 푸시는 거 힘들잖아요. 즉 역시 이렇게 푸시면 된다는 거죠. 지금 fx와 f 인버스 x의 교점이 모두 y는 x 위에 존재한다는 거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fx는 x라는 요 방정식을 풀어주신다면 쉽게 교점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절대값 함수가 남았거든요.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절대값 함수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실수로 절대값 함수는 PPT를 준비하지 못해서 그냥 판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대값이 무엇일까요? 절대값 뭔지 아시죠? 원점으로부터 떨어지는 거리가 되는 거 확인합니다. 그래서 절대값 함수 보신다면 절대값 A가 있다고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절대값 A가 있다고 한다면 얘는 뭐예요? A가 0인 시점을 기준으로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따로 있을 거고 A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일 때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대로 A가 나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셔야겠죠. 절대값은 무조건 0 또는 양수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의 그래프 그리게 되겠습니다. 절대값 기호 안에 식의 값을 0으로 하는 x 또는 y의 값을 구해야겠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첫 번째에서 구한 값을 경계로 구간에 나눠서 식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0을 기준으로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다 이렇게 구간에 나누셔가지고 각각의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그래프 있겠죠. x-a 하고 플러스 x-b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상태에서 a가 b보다 작다고 할게요. 그럼 이렇게 세 부분 나눌 수가 있겠죠. 뭔지 아시겠죠? a하고 b가 있기 때문에 일단 a가 a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고 그 다음 있을 거고 그 다음 b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고 있을 거니까 총 세 부분을 나눌 수가 있겠네요. 여기 이 부분이죠. x가 a보다 작다. 그 다음 이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다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x가 b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이 세 가지 부분이 존재를 할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 세 부분을 모두 다 그래프 식을 구해주신 다음에 그래프를 각각 그 범위에서만 그래프를 그리신 다음에 절대값 그래프 쉽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의 그래프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 무슨 그래프가 있을까요? y는 fx 형태가 있을 건데 잠깐만요. 자, y는 fx 형태가 있을 건데 자 보시면 이 상태에서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y는 fx 전체에다가 지금 절대값을 씌운 거예요. 이렇게 씌우신다면 어떻게 그래프를 그려야 될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fx 그래프 그리신 다음에요. 그 다음 y가 지금 fx 값이 y잖아요.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그대로 놔두시고 그
일단 y가 0보다 작은 부분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그래서 y는 절대값 x-1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있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건데 이렇게 있을 건데 그래서 일단 y는 x-1일 때가 지금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뭔지 아시겠죠? 1 1 기준으로 지금 올라갈 거예요. 근데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그대로 놔두시고 그 다음 요 지금 점선 부분 친 부분이 y가 0보다 작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위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거죠. 이렇게 그리시란 뜻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아니면 이번에는요 fx 전체가 아니라 f 한 다음에요 이렇게 x에만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보시면요 여기서 그럼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지금 x의 절대값이 있으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남기고요. 그 다음 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x가 0보다 큰 부분으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예시부터 볼게요. y는 절대값 x에서 마이너스 1이었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대로 놔두세요. 1하고 마이너스 1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길 겁니다. 이렇게 있을 거고 얘 그대로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큰거나 같은 부분까지 여기까지 딱 그려주세요. 그 다음 나머지 이 전선 친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x가 0보다 작은 부분 되겠죠? 이 부분은 그대로 위로 올려주시면 되는 거죠. 얘가 바로 y축 대칭 이동시킨 거죠. 여기서. 뭔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요. 이제 y의 절대값이 붙어져 있는 그래프입니다. y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f, x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요. 일단 y가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은 부분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구간 나누면 되는 겁니다. 일단 y는 fx의 그래프를 그래서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남기고요. y가 0보다 작은 부분은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잘 이해가 안 되시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예를 들어 절대값 y는 아까 그때 계속하고 있습니다. x-1이라고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1하고 마이너스 1 역시 지나갈 건데 지금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남기래요. 그럼 즉 여기만 남기라는 거죠. 그 다음 여기 점선 표시할게요. 그 다음 y가 지금 0보다 작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 부분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라는 거죠.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그러니까 y가 음수인 부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y가 붙을 거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될 거잖아요. 여기 중에서 y가 0보다 작은 부분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공식일 뿐이고요. 원래 정의는 구간을 나눠서 푸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뭔지 아시겠죠? y 한 다음에 x에도 지금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둘 다 절대값이 들어가 있을 때 이게 가장 까다롭겠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고요? 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남기고요. 이 그래프를 x축, y축 원점에 대해서 각각 대칭 이동을 시켜주시면 된대요. 일단 볼게요. 그럼 y는 절대값 x-1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일단 y는 x-1이 x가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클 때잖아요. 얘를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1하고 마이너스 1이 있을 거니까 이렇게 요 위에 부분만 남겨주시고 그 다음 얘를 일단 x축으로 대칭 이동 시키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y가 음수인 부분은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x축으로 대칭 이동 시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나머지도 이렇게 마이너스 1인 부분에서 이제 그리시면 되겠네요. 같은 거리니까 이렇게 쭉쭉 그려주신다면 이게 바로 절대값 y는 절대값 x-1의 그래프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C의 그래프까지 마무리해보았고요. 이번 시간까지 전체 함수의 개념과 새로운 함수까지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이 함수에 관한 문제풀이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